4359년 오늘이 1월 31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옥양방송 시작 제9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왕국. 현명한 인간이라면 자신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에 학문을 귀히 여겨 심신을 바로 닫고 야만성을 길들여 사악한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지. 재물을 취할 때도 푼에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상의 그릇된 찬사에도 휩쓸리지 않을 걸세. 그는 늘 자신이 세계를 관조하며 살 걸세. 살 걸세. 참주 체제의 탄생과 참주 본모습에 대한 논의에 이어 참주 체제의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인지 조망한다. 계속해서 소크라테스와 아데이먼토스가 대화를 이어나간다. 가장 불행한 인간 참주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이제 참주체제의 유형이 인물이 어떻게 민주체제에서 나오고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네. 아데이먼토스 그럴 차례입니다. 소크라테스. 우선 민주체제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기억을 잠시 환기해야겠네. 그는 욕심이 많고 인색한 아버지에 의해 양육됐네. 그의 아버지는 재산을 모으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오락이나 사치를 일삼지는 않았지. 하지만 그의 아들은 사치스럽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방자하게 구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이었네. 그러나 자신을 타락시킨 자들보다는 선량하여 양쪽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기질을 갖게 되었지. 이렇게 해서 민주체제에 어울리는 인간이 나오게 됐어. 자, 그럼 세월이 흘러 그가 자식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세.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을 것세. 아데이먼토스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따라서 그의 아들 역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 걸세. 그의 아버지나 친지들은 그보다 조금은 절제돼 있어 그를 바로 잡으려 했겠지만 이미 타락한 그를 개선시키기에는 무리였을 걸세. 자유의 탈을 쓴 욕망들이 그를 장악했을 테니까 그는 자존심을 잃고 자유가 가져다준 쾌락에 몸을 맡기며 행여라도 남아있을 내면의 수치심마저 깨끗이 청소해버리지. 그래서 그의 영혼은 광기로 지육림의 늪을 격렬하게 몰락해 가네. 그것이야말로 참주의 본모습입니다. 참주의 본모습입니다. 무제한의 욕망이 소크라테스, 무제한의 욕망이 그를 집어삼키면서 수많은 까마귀 새끼들이 되어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치네. 그는 남의 재물을 빼앗아 욕망을 충족하고 신의 집기를 끌어내며 신이 된다. 아버지 재산을 탐내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지. 타락한 영혼은 점점 더 끔찍한 행동을 유발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하네. 만신창이가 된 그의 심신은 의혹과 불안에 사로잡혀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자학적인 쾌감에 몸을 떠내. 그에겐 친구도 없고 따라서 참된 우정도 없으며 자유마저도 없다네. 아데이먼토스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사악한 악당이네.
우리가 내린 정의의 해석에 맞다면 말일세. 아데모한테 분명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러한 인물이 지배자가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큰 창조가 되고 싶고 폭군이 되지. 그렇겠지요. 하고 답변을 가로채며 그라콘이 끼어들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라콘 가장 사악한 인간은 가장 불행한 인간 아니겠나? 마찬가지로 이치로 가장 사악한 폭군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간 아니겠나? 그렇고 사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러한 결론을 국가는 평가하는 데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세. 그러고 당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주체제의 국가를 가장 비참한 국가로 생각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그들 또한 가장 비참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개인과 국가의 형편이 이러하다면 개인이 영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세. 인간이 영혼 속에 있는 선한 부분이 악한 부분에 지배받으면 좋은 성질들을 질식하고 나쁜 성질만 남아 그의 영혼을 잠식하겠지.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자유인의 심정을 갖고 있을까? 노예의 심정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노예의 심정을 갖고 있겠죠. 그렇다면 참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도 노예의 심정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네. 소크라테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러한 국가와 이러한 국가의 개인이 언제나 궁핍하고 두려울 걸세. 그러나 아직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남아있네. 그래갖고 누구인가요? 소크라테스, 이제부터 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쩜 이미 말했는지 모르겠네. 그래갖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 한 나라의 폭군이 될 운명에 처한 자, 참주의 운명을 타고난 자가 그 사람이네. 많은 노예를 가진 부자의 애를 들어 말해 보겠네. 그래갖고 많은 노예를 가졌다면 부자나 폭군이나 다를 수 없겠죠. 폭군이 좀 더 많은 노예를 가졌다는 차이만 있을 뿐. 얼핏 보면 그 부자는 매우 평온해 보이네. 노예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군,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왜 그런지 아나? 그러고 국가에서 그를 보호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렇네. 소크라테스, 그렇네. 그런 이게 잘 보라고. 이게 재벌보다는 똑같다고. 그런데 어느 날 신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50명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들어올려 허벌판에 내려놓았다고 가정해보세. 노예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곳이네. 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의 가족들을 해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그래갖고 무엇이 두려워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는 결국 노예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지. 노예들이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몇몇 노예들은 충복으로 받들어 자유를 주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겠지. 그러면서도 점점 불안에 시달릴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꼬여 신이 노예들의 동조자를 이 사람 주변에 더 많이 이주시키면 어떻겠나. 그래갖고 그는 더욱 불안해져서 더욱 큰 두려움에 떨겠지요. 사방에는 감시를 받을 것과 같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 그런데 그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세. 이것이 참주의 실상이고 폭군의 실상이네. 이거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이 폭군의 실상이, 그런데 그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걸세. 이것은 참주의 실상이고 폭군의 실상이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네. 그의 발을 묶여 있는 것과 같아서 자유민이 주의조차 누릴 수 없지. 그럴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가 단지 개인이기만 했다면 그의 불행은 좀 더 작아 수도 있네.
뭐야, 씨. 작았을 수도 있네. 그가 개인이기만 했다면 그의 불행은 좀 더 작았을 수도 있네. 하지만 그는 폭군이 되어 더 큰 불행에 빠졌네. 자기 자신도 지배할 수 없는 자가, 이게 뭐라고, 임마. 자기 자신도 지배할 수 없는 자가 많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서 생긴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 이는 병든 몸으로 적과 싸우는 사람과 같네. 그렇다면 물러나 포기할 수도 없네.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참으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크라테스, 결국 그는 노예나 마찬가지네. 자기 자신이 노예요, 민중의 노예지. 또한 충족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는 늘 가난하네.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네. 그렇군.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행복한 인간, 지혜를 사랑하는 자. 와, 가장 행복한 인간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이제 판정을 내려보세요. 5종류 가운데 어느 체제가 가장 훌륭하고 나쁜지, 어느 체제가 국민이 가장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말이래. 5종류는 다음과 같네. 기족체제, 귀족체제, 명예체제, 과도체제, 민주체제, 참주체제. 그렇고 그 판정을 내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열거한 것들을 순서대로 인정하면 되니까요. 소크라테스 좋네.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 받아야 할 것이네. 심판이란다, 심판. 그렇고 뭔가요? 소크라테스. 우리의 영혼이 갖고 있는 3가지 부분, 즉 지식을 얻는 것, 분노를 느끼는 것, 욕구를 느끼는 것에 대한 증명이 그것이네.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욕구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욕망에 대해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욕이나 애욕처럼 실리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분노를 느끼는 것은 기백이나 열정 같은 기질과 관련이 돼 있네. 지배욕이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기백이나 열정 같은 기질과 관련이 있네.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기백이나 열정 같은 기질과 관련돼 있네. 지배욕이나 명예욕 등을 여기에 해당되지. 분노가 그래? 그래서 투쟁적이고 야심 많은 성향을 띠네. 진짜?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지식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됐네. 많이 배웁니다. 배움을 좋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성향이 그것이지. 지식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받고 있네. 그래서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지.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 명예를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로 말이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들 3 분류의 인간에게 어떤 삶이 가장 즐거운가 하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각자 자신이 삶이 가장 즐겁다고 답변할 걸세. 돈을 사랑하는 자는 명예나 지혜를 깎아내리겠지. 실속도 없이 허영심만 가득 차 있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명예를 사랑하는 자도 그럴 걸세. 돈은 천하며 지혜는 한낱 연기와 같아서 공허하다 말이네. 그렇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나? 진리를 추구하는 즐거움에 빠져 다른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걸세. 결국엔 무용지물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글라우콘, 이 중에서 어떤 삶이 가장 즐거울까?
다른 것을 따지지 말고 즐거움과 고통스러운 관점에서만 보면 말일세. 그래갖고 글쎄요, 소크라테스. 이를 판정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걸세.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설득력을 얻을 것 아닌가. 나는 그 기준을 경험, 식견, 추론에 두고 싶네. 이 기준에 입각해 생각해 보세. 혹시 더 나은 기준이라도 있는가? 그래갖고 아닙니다. 더 나은 기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먼저 경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 세 부류의 삶 중 어떤 삶이 가장 즐거운지 말이네. 그래갖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즐거움에 대해 학습한 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학습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깨우쳐 얻는 기쁨을 접해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 명예를 사랑하는 자와 비교하면 어떤가? 그러고 명예의 즐거움은 명예를 사랑하는 자만 몫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면 누구든 돈을 사랑하는 자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든 명예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우치는 즐거움만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몫입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몫이 된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경험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즐거움을 얻고 있다는 말이군. 그리고 그 경험을 식견을 지닌 자에 의해 더욱 빛이 나겠지. 그 경험은 식견을 지닌 자에 의해 더욱 빛이 나겠지. 식견 없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 판단은 어떤 능력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네. 그렇고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추론하는 능력. 즉 이성적 힘을 얘기하네. 이 힘의 도움 없이 훌륭한 판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네.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추론하는 능력이.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데 이성적 사유는 오로지 지성의 사랑하는 자의 도구네. 지성이 된다. 이성을 사유하는 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사유는 오직 지성을 사랑하는 자의 도구네. 지성을 사랑하는 자의 도구네. 그의 몫입니다. 그렇고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돈과 명예만 따진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와 명예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즐겁지만 경험과 식견을 더해 추론으로 그것을 따진다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가 가장 큰 기쁨을 얻으며 살고 있네. 직접 쾌락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가장 즐거우며 실익만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가장 즐겁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순수하며 진실한 것,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쾌락. 소크라테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네. 지혜를 사랑하는 자의 쾌락 이외에는 어떠한 쾌락도 순수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고 만만치 않은 과제군요. 선생님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내 질문에 답변해주면 쾌락과 고통은 대치되는 것이네. 그런데 이 쾌락과 고통 사이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건 일종의 휴식 상태와 같은 것이네. 건강한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자네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가?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크라테스. 건강함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다고 생각할 것세. 병이 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즉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고통을 면하는 것보다 큰 즐거움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렇습니다.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휴식이 즐거움이네.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면 어떨까? 휴식이 여전히 즐거울까? 고통스러울지 않을까? 그렇군 괴롭겠지요. 소크라테스. 즉 휴식은 쾌락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네. 와, 이 철학자 봐라. 즉 휴식은 쾌락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네. 그러므로 쾌락과 고통의 중간 상태가 휴식이라고 할 수 있지. 한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모순이네. 쾌락이 고통이기도 하고 고통이 쾌락이기도 하니 말일세. 쾌락의 입장에서 보면 이든 속임수에 지나지 않지. 여기서 우리는 상대적 쾌락이 아닌 그 자체로서 순수한 쾌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그래갖고 어떤 쾌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가령 냄새를 맡게 됨으로써 어떤 쾌락 같은 것 말이네. 좋은 냄새를 맡고 쾌감을 얻는 일이 고통과 상관없이 일어나네. 즉, 이 쾌락은 고통이 정지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네. 육체적 감각을 통해 얻은 대부분의 쾌락이 이와 같다네. 육체적 감각을 통해 얻은 대부분의 쾌락이 이와 같다네. 고통과는 관계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이라 고통에 대한 기대, 그래서 쾌락이나 고통에 대한 기대, 예측이 문제가 된다네. 예측이 문제가 된다네. 다른 비유를 들어 얘기해 볼까? 산을 생각해 보세.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중간쯤 되는 곳도 있네. 사람에 따라서는 중간쯤 되는 곳만 올라가도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걸세.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말이네. 이 모든 것은 무지에서 발생할 걸세. 진짜 높은 곳, 철학적입니다. 더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되네. 그렇습니다. 김민기 봉우리네, 봉우리.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므로 글라우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이와 같네. 그들은 쾌락이나 고통, 쾌락과 고통의 중간 상태에 관해 무지함으로 착각을 하고 있네. 참된 쾌락을 알지 못해 고통과 고통 없는 상태를 혼동하고 대립시키네.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배고픔이나 갈증이 육체의 결핍 상태를 의미한다면 무지와 어리석음은 영혼의 결핍 상태를 의미한대. 배고픔이나 갈증은 육체의 결핍, 무지와 어리석음은 영혼의 결핍 의미한다네. 그래갖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므로 결핍을 해소하려면 빵을 먹거나 지식을 섭취해야 하네. 둘 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큰 만족을 주는 걸까? 어느 쪽이 더 지속적이며 궁극적인지 생각해 보면 알지 않을까? 즉, 어느 쪽이 더 순수한지, 어느 쪽이 더 불멸에 가까운지 말이네. 그렇고 영혼의 만족을 주는 쪽입니다. 와, 영혼의 만족을 주는 쪽. 또 그것은 지식과 관련돼 있지. 또 진리와도 관련돼 있기도 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진리와 관련이 적은 것은 순수함과도 불멸성과도 관련이 적겠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영혼보다는 육체의 본성에 있어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나?
그렇다면 영혼보다는 육체가 그 본성에 있어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진실하게 충만되기 어렵네. 충만이 쾌락이라며 육체적 삶은 진정한 쾌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걸세. 그래서 향락의 의지에 방황하는 삶은 산의 아래쪽에서만 맴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네. 그들은 위쪽은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네. 그러므로 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지. 완전 철학적입니다. 참된 쾌락을 맛본 적이 없으므로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도 모르네. 언제나 아래만 보고 있다가 먹을 것을 주워 먹는 형국이지. 그러면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치고받네. 딱 어디 나오지 딱. 이게 지금 방송용이라서 말할 수도 없고 딱 어디 있습니다. 어디 뭐라도 된 듯 딱 어디 있잖아. 이 멘트는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크라테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진실하게 충만하기 어렵네. 충만이 쾌락이라면 육체적 삶은 진정한 쾌락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걸세. 그래서 향락의 의지에 방황하는 삶은 마운틴이 산의 아래쪽에서만 맴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네. 그들은 위쪽을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네. 그러므로 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지. 이 위가 어딜까? 위가 철조망이 위일까? 아래일까? 위일까? 아래일까? 거기서는 아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방송용은 이러면 안 됩니다. 참된 쾌락을 맛본 적이 없으므로,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도 모르네. 언제나 아래만 보고 있다가, 먹을 것을 주워 먹는 형국이지. 그러면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치고받네. 그렇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소크라테스. 그들의 쾌락은 고통과 뒤섞여 있네. 진리의 허상만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의 명암이 교차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와, 이게 어록이다, 어록. 응? 소크라테스 어록. 그들은 소크라테스 어록입니다. 명언, 어록. 그들의 쾌락은 고통과 뒤섞여 있네. 진리의 허상만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의 명암이 교차할 때마다, 와, 어디 그림자의 명암이 교차할 때다. 해가 뜨면서 그림자의 명암이 교차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지만 철학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신은 완벽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네. 지식이 기백이 욕구를 절제토록 하며 조화롭게 하지. 그래서 참된 쾌락을 맛보게 한단 말이네. 이어서 소크라테스 참주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다. 모든 삶 중에서 참주의 삶만큼 즐거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참주가 가장 괴롭다 이거야. 폭군이지, 폭군. 그 즐거움의 양을 수식으로 계산해 보여준다. 와, 이게 수식으로 숫자로 보여준단다. 그에 의하면 참주는 이산 국가의 왕보다 729배나 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이산국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왕국. 이산국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왕국. 금방 읽었네. 오늘 방송 금방 읽었네. 소크라테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돌이켜 보세.
임에도 선량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에게 있어 악은 이익이라는 주장 말이네. 악은 이익이란다. 악은. 그런 소크라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부정을 행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보기로 하세.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영어를 형상을 하나 떠보겠네. 그렇고 어떻게 말씀입니까? 소크라테스. 우선 세 개의 형상을 만들어 보세. 짐승의 모습을 가진 형상 하나, 사자의 모습을 가진 형상 하나, 인간의 모습을 가진 형상 하나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크기를 달리하네. 짐승의 형상이 가장 크고 인간의 형상이 가장 작네. 이제 이 세 형상을 한데 모아 영혼이라는 공간에 집어넣는 걸세.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모습을 씌우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세 개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부정을 행하는 것이 이롭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말해보세요. 당신이 주장은 이렇소. 짐승의 형상이나 사자의 형상으로 잘 먹어 강하지만 What? 이 멘트는 내가 늘 해오던 멘트 아닙니까? 당신이 주장은 이렇소. 늘 내가 해오던 멘트가 이 소크라테스 입에서 나오네. 소크라테스 생각에서 나오네. 이게 옥양이랑 소크라테스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주장은 이렇소. 짐승의 형상이나 사자의 형상은 잘 먹어 건강하지만 인간의 형상은 못 먹어 피골이 상접하오. 그 이유는 인간의 형상이 짐승과 사자의 형상을 제어 못하고 그들끼리 뜯어먹고 잡아먹히도록 방치했기 때문이오. 제어를 못한단다. 야. 짐승과 사자의 형상을 제어를 못하고 그들끼리 뜯어먹고 잡아먹히도록 방치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네. 그렇고 부정한 짓을 찬양하는 자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부정한 자. 부정한 짓을 찬양하는 자. 소크라테스.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보세. 인간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을 보살펴 사나운 순치시키고 인간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을 보살펴 사나움을 순치시키고 사나움을 바뀐다 이거지. 사나운 거. 사자의 형상을 다독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요. 이렇게 말이네.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롭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의로운 자. 인간의 형상이 짐승의 형상을 보살펴 사나움을 순치시키고 사자의 형상을 다독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요. 이렇게 말이네. 그러고 정의로움을 찬양하는 자 역시 틀림없이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1호 밀어볼 때 정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부정을 찬양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네. 쾌락이나 명성, 유익함에 대해서도 정의를 찬양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부정을
찬양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그는 자신이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난하기 때문이네. 글라우콘. 사실 그는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볼 일이네. 훌륭한 행위는 우리 안의 야만적 성향을 신적인 것에 종속시키지만 추한 행위는 내 신으로 종속시킨다네. 추한 행위는 선한 성향을 짐승 같은 것에 애속시킨단 말일세. 이 말에 그가 반박할까? 이 멘트 봐, 이 어록부라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볼 일이네. 훌륭한 행위는 우리 안의 야만적 성향을 신적인 것, 가적인 것에 종속시키지만, 추한 행위는 선한 성향을 짐승 같은 것에 애속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그는 반박할까? 그러고 동의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므로 자신이 훌륭한 부분을 추한 것에 종속시켜 이득을 취하면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네. 제 자식을 팔아 황금을 얻고 이익을 남겼다면 그게 어디 좋아할 일이겠는가. 그렇군,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영혼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들이 행패 때문이네. 짐승들이 행패 때문이네. 가축들의 행패 때문이네. 가축들의 행패 때문이네. 안 그런가? 그렇군,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교만이나 사치, 아첨이나 노예 근성 등 모든 비난받을 악덕 또한 이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네. 자기 안의 짐승들을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그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아부하기 때문이지. 그렇군,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글라우콘, 부정을 행하는 것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네. 이것으로 돈이나 권력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더욱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 뿐이네. 그라우콘. 필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의 부정이 발각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익이 아닐 걸세. 오히려 은폐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악해지네. 악해. 차라리 발각되어 벌을 받는 것이 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이로운 일이네. 야만성이 순치될 기회를 얻고 영혼은 다시 그 본성을 찾게 될 테니까. 그렇군, 옳은 말씀이십니다. 소크라테스. 현명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세. 학문을 귀히 여겨 심신을 바로 닦고 야만성을 길들여 사악한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지. 재물을 취할 때도 분에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상의 그릇된 찬사에도 휩쓸리지 않을 걸세.
그는 늘 자신이 세계를 관조하며 살 걸세. 자신만의 세계, 자아지 이데아라 합니다. 이데아. 늘 자신이 세계를 관찰하며 자신을 반성이죠. 관조 반성입니다. 관찰하며 살 것에 무질서나 태만이 침입하지 않도록 게으름이지. 무질서와 게으름, 태만이 않도록 경계하며 혼란을 방비하겠지. 그런 사람은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혼란이 염려된다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네. 신의 부름을 받지 않는 한 그는 마음의 왕국에서만 정치하려 할 것세. 신의 부름이 됩니다. 신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는 마음의 왕국을 떠나 정치를 합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운 이상 국가에서만 통치하려 할 겁니다. 이상 국가는 지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소크라테스 말합니다. 하늘에 있네. 하늘. 원하는 자의 눈에는 그 국가가 보이네. 그는 늘 하늘에 살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것세. 그 밖의 것은 본받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굴라 우쿤 농감입니다. 오늘 옥양방송 영락 이씨 4359년 1월 31일 오늘의 옥양방송은 여기까지. 유익하고 좋은 내용 많이 들어가세요, 여러분.